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오늘은 22강입니다. 요새 니네 사귀면은 투투데이 이런 거 꼭 챙기더라. 22일 됐다고? 우리도 오늘 좀 투투 행사라도 좀 할 걸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인문 2 들어갑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걸 선생님이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수강 후기에 계속 올라와. 자긴 비문학이 너무 힘들다고.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비문학을 지금 3시간을 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아직은 시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또 막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시간이야. 시간이 또 모자랐어요. 뭐 새 지문을 날렸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얘들아, 시간 걱정하느라 대충대충 하느라 50문제를 다 대충 보지 말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40문제밖에 못 풀었더라도 그 40문제를 다 맞으면 되는 겁니다. 뭐 다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을게. 푼 거는 일단 거의 다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세요.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 시간은 조절하면 됩니다. 조절은 내가 다음에 알려준다 그랬지. 일단 여러분 지문을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꼼꼼하게 봐서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선생님은 꼼꼼하게 해줄 겁니다. 자, 인문 2 어디야? 18쪽이죠. 자, 18쪽에 보시면은 역시 1, 2, 3번 3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문 했을 땐 철학, 뭐 심리학, 사상, 역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오늘은 역사와 관련된 그런 지문이야. 먼저 문제 한번 살짝 훑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우리가 지문에서 어디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지 이런 것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같이 봅시다. 자, 먼저 1번. 자, 위 글에 나타난 논지 전개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예 대놓고 지금 뭘 묻고 있냐? 논지 전개 방식을 묻고 있죠. 자, 논지 전개 방식 뭐라 그랬어? 개념이 중요한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오늘 딱 오늘의 핵심 문제로 찍었어. 이따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글에 비추어 보기 1을 이해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얘들아, 있는 대로라는 말 있잖아. 이거 모두란 뜻이다? 가끔 이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자, 모두 이런 뜻이야. 모두 고른 것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 자, 보기 1에 대충 보니까 무슨 초나라 평왕 어쩌고 해가지고요. 옛날 중국의 어떤 사례가 나오지. 그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억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해가지고요. 자, 지문의 한 특정 부분에 기억해가지고 밑줄을 쫙 쳐놨어. 자, 밑줄을 쳐놓고서는 그거를 어디서 찾으래? 밑에 보니까 시조가 5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의 문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쵸? 이건 뭐야? 비문학과 문학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요거 쫄지 마. 너희들 또 시조 나오면 쫄더라고. 안 쫄는 방법이 있다 선생님이 알려줄게. 알았지? 놀라운 거 나간다 오늘. 기대해라. 자, 그러면은 같이 먼저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지문은요. 여러분 읽으실 때요. 선생님이 좀 여러분 뭐라 그럴까 쉽게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문단은 선생님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첫 문단에는 핵심 정보가 들어있고 앞으로 이 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문단을 한번 볼까요? 자, 사기의 역사적 서술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 자, 첫 문장부터 바로 뭘 때리고 있지? 질문을 때리고 있죠. 그렇죠? 자, 봐라 얘들아.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요. 의문문이 나옵니다. 그쵸? 의문문이 나오는데 의문문. 즉 뭐뭐 할까? 자,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죠. 자, 비문학 지문에서 의문문이 나올 때 얘의 기능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서리법으로 쓰일 때. 서리법이 뭐지? 서리법? 자, 의문문의 형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답을 구하는 건 아니죠. 그쵸? 원래 얘들아 의문문이라는 거는 뭐야? 내가 물어보는 문장이야. 물어보는 문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는 거지. 근데 모든 의문문이 다 대답을 바라지는 않아.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리법인데 비문학에서 엄청 많이 나와. 자, 이 서리법이라는 건 뭐냐?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뭐지? 강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강조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거는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좋지 아니한가? 라고 물었어.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라는 거는요, 안 좋은데요? 좋아요. 자,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좋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비문학에서 의문문의 역할 첫 번째, 서리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역시 이것도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 글은 지금 대답을 요구할 수 없어. 왜? 너희들은 글을 읽는 상황이지 이 글을 쓴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사람은요. 독자들이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답이 필요 없는 서리법 혹은 뭐예요?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하는 이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비문학에서 의문문이 등장한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긴장하지 마. 내가 대답해야 되나? 긴장하지 말고요. 자, 의미를 강조하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질문 바로 뒤에 뭐가 있냐? 답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는 뜻이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형식이 나오지? 그럼 분명 이거 논지전개 방식 문제에서 나온다. 선택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물어봤잖아. 뭘 물어봤어? 사기의 역사적 서술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 여기서 사기는 사기치다의 사기가 아니죠. 그렇죠?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사마천의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몰라도 돼. 읽으면 나와. 자, 이 사기라는 책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라고 했을 때, 자, 진실에 가깝다는 걸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물어보고 자기가 이 글을 통해서 답을 하는 것인가? 둘 중에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자, 아마도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치? 뭐 갑자기 처음부터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요.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어. 첫머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글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죠? 한 문장만 읽었는데 우리는 글의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뭐? 이 글은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역사적 서술이냐. 이거에 관련된 글이란 얘기야. 그럼 계속 이제 쭉 편한 마음으로 봅시다. 자, 서양의 역사학이 근대 역사학의 기준이 되면서 사기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기보다는 감정을 가지고 기술했다는 이유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자, 인문지문에서는 얘들아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여기에서 자, 서양 역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기는 뭐야? 비판을 받았다 그랬죠. 자, 이유는 뭐야? 이 사람들은 객관적 진술을 좋아하나 봐. 이 글이 그렇게, 이 문장이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글에는, 이 사기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선 얘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니? 그러나라고 돼 있지. 자,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자, 별표합니다. 자, 선생님 알려줬어. A 그러나 B 하면은 중요한 내용은 뭐야? 그러나 뒤에 있는 이 B의 내용이 되겠죠. 서양 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이러한 비판은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러한 비판, 즉 이러한 얘들아, 이러한 이 사람, 이는 이런 거 다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준다 그랬죠? 즉 이러한 비판. 이 감정이 실려 있다는 이 비판은 뭐래? 결국에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대세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뭐래요? 역사란, 자,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잘못된 이유는 뭐지? 역사란 후대의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런 만큼 역사가의 견해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뭐냐? 일단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기는 얼만큼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가? 얼만큼 진실을 담고 있는가? 물론 서양의 초기의 어떤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얘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원래 역사서에는 이렇게 뭐야? 자신의 견해, 자신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 역사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자, 따라서 사기가 사마천 개인의 사상을 반영했다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사마천이 기술한 내용이 역사적인 진실과 얼마나 가깝게 접근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자, 봐 얘들아. 얘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다. 그죠? 자, 더 중요한 문제. 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래요?
자, 더 중요한 문제. 그 앞에 있는 말이겠지. 그 앞에 있는 말이 뭐야? 사기가 역사적인 진실과 얼마나 가깝게 접근했는가.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지? 이 점에서 보면, 자, 이 점이라는 거는, 이라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준다 그랬어. 자, 이 점, 즉, 이 더 중요한 문제에서 봤을 때, 즉,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역사의 진실에 가깝느냐. 이 점에서 봤을 때, 사기처럼 풍부한 사료를 가지고 고증을 정확하게 한 역사책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자, 봐봐. 이 사람은요, 사기는 진실한 역사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지금 이 단락에서 뭘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 사기에는 풍부한 사료, 그리고 뭐? 정확한 고증,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 뭐야? 사마천은 사기를 쓰기 위해 수많은 고문서들을 황실의 문서보관소에서 찾아 읽었고, 이게 뭐예요? 사료, 역사적인 자료들이겠죠. 옛날 책들을 찾아 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많은 답사 여행을 통해, 답사 여행이 뭐지? 실제로 그곳에 가서 실제로 그런가 증명해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풍부한 사료와 정확한 고증,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이게 뭘 뒷받침해 주는 거죠? 사기는 진실한 역사서이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마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했을까? 또 물어보죠. 그렇죠? 자, 물어봤어.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강조하거나 아니면 지가 대답을 하거나. 아마 여기에서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석했을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쫄지 마. 뭐라고? 자기가 대답할 거야. 역시 여기에도 뭐가 사용됐니? 자문자답이 사용됐죠. 자, 자문자답 바로 뒤에 대답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을 갖고 해석했어? 그것은, 그 기준은 유가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이 사기의 두 번째 특징. 자, 유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가가 주장하는 인의예지에 바탕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재단했다. 따라서 사기의 밑바탕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들어가 있고, 자, 봐봐. 이 유가적 세계관. 얘들아, 이거는 상식이야. 유가가 뭐야? 유교야, 유교. 자, 불가 하면 불교고요. 도가 하면 도교입니다. 똑같이 유가 하면 유교야. 이 사람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뭐래?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천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집어넣었다고 했죠. 그렇죠? 주관적인 자신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 그 입장은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야. 그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논평이야. 근데 아무런 기준 없이 이럴 땐 이래 저럴 땐 이래 이게 아니라 유가적 세계관이라는 걸 기준을 가지고 판단, 논평을 했다는 얘기지. 자, 이것은 역사적 진실을 제후와 사들이 제멋대로 해석해서 가치관이 혼란해지자 공자가, 자, 갑자기 딴 사람이 나와. 자, 공자라는 사람이 춘추를 쓰면서 또 다른 책의 이름이겠죠. 그치? 따옴표가 돼 있으니까. 이 춘추를 쓰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밝힌다고 했던 자세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그치? 자,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는 누구의 자세와 같다? 공자의 자세와 같다는 거야. 자, 무슨 자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은 많아. 이해가 잘 안 돼. 넘겨. 괜찮아. 중요한 건 어쨌든 공자의 자세와 사마천의 자세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지. 그치? 공자의 역사서, 그리고 공자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와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개념에서 자, 공통점을 밝히는 논지 전개 방식 뭐라 그래? 비교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가 사용된 거야? 공통점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가 사용되고 있다. 자, 반대로 차이점을 밝히는 건 뭐지? 대조지. 여기엔 비교예요. 자, 그러므로 사기는 사실의 객관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의 진실과 거짓을 주관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치? 지가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사기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그치?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였고, 풍부한 사료와 정확한 고증이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자, 이 사기가 뭐? 인간에 대한 통찰을, 자, 인간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점이다. 자, 그래서 뭐야?
사마천은 중과 부적으로 흉노에 투항한 일흥을 변호하다가 한 무죄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기의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욕적인 형벌을 감수하고 생명을 부지하였다. 이런 쓰라린 체험을 통해. 자, 지금 어때?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렸어. 갑자기 빙의가 됐어. 그래서 통찰력을 갖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다라고 여기에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 그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사기를 계몽적인 도덕교과서처럼 서술하지 않았고 단순히 표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들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기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정의와 불의, 용기와 비겁함 이런 인간이 가진 모든 속성과 욕망이 녹아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가진 모든 속성이란 게 뭐예요? 총체적인 인간의 여러 면모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작가의 논평 부분에는 인간의 총체적인 면모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아까 이 사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육아적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논평한다 그랬지. 이 논평 부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기는 역사적 진실에 바탕을 둔 인간에 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리 어렵니? 안 어려워. 근데 다만 너희가 처음부터 쫄았을 뿐이야. 역사! 선생님도 역사 싫어해. 선생님 진짜 국사를 못했어. 나는 역사적인 그 머리가 안 되나 봐. 그래서 뭐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아직도 선생님 역사를 잘 모르겠어요. 자, 역사는 다 어려워. 나도 어려워했다니까. 근데 이건 얘들아 역사가 아니라 언어야. 언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은요. 그렇게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 1번. 자, 위글에 나타난 논지전개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자,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볼 거야. 같이 보시죠. 자, 1번 봐봐. 자, 묻고 답하는 방식. 이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그렇게 내가 열을 내면서 피는 안 토했구나.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자문자답이라 그랬죠? 그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 그치? 스스로만 싹 뺀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치?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문문들은 서리법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맞지? 이건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따라 화제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얘들아,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자, 개념 급탑제 들었던 친구들 대답해봐. 대답해봐. 제발 대답해. 나 또 절망한다. 자, 분류지 그치? 분류야. 기준에 따라서 화제를 나누는 건 분류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뭔가 나눠지는 거 있니? 없어. 그죠? 뭔가 나눠서 화제를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거 없고요. 다만 이 사기가 역사적 진실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얘가 해당이 안 돼. 2번이 답이야. 나머지 그래도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른 대상과의 비교. 아까 공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뭘 이끌어냈어?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사마천이 역사를 대하는 그 관점을 공자가 역사를 대하는 그 관점과의 공통점,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단 말이야. 그건 바로 비교가 맞죠. 3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자, 화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이에 대한 반론. 자, 지금 여기서 화제는 뭡니까? 화제는 사기야. 그지? 우린 지금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기에 대해 부정적 견해 있었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있었어. 서양의 역사학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사기는 뭐야? 너무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끝났니? 아니지. 자, 그 뒤에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기가 어때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이건 훌륭한 역사책이다. 이런 반론이 나오게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과 화제의 특성을 관련지어서 밝히고 있다라고 했잖아. 자, 화제는 사기야. 자, 사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뭐가 있었니? 특히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과 관련해서. 자, 사마천이 겪은 체험이 있었죠. 그쵸? 자, 사마천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 그가 뭘 가지게 됐다? 통찰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므로 사기는 뭐야? 인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역사서이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화제의 특성을 서로 연관 지어. 그쵸? 그래서 1, 3, 4, 5 다 맞아. 근데 2번 분류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안 어렵지? 자, 다음으로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요. 위 글에 비추어 보기 1을 이해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즉 모두 고른 것은 이란 얘기였어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지, 그치? 자, 그러면 보기 1을 한번 볼래? 자, 초나라 평왕은 인륜을 거스른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태부 오사를 가둔 후 오사의 두 아들을 소환했다. 자, 봐봐. 이거 얘들아 고전소설 할 때랑 똑같이 읽으면 된다. 선생님이 고전소설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과 악을 나누라 그랬지? 비슷해 얘도. 자, 봐봐. 초나라에 평왕이 있어요. 자, 이 평왕이 뭐 인륜을 거슬렀대. 자, 인륜을 거슬렀다. 잘못했지? 얘 잘못했네. 근데 지금 얘를 누가 비판했어요? 자,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오사야. 오사라는 사람이 비판했어. 자, 이 오사를 가둔 후 오사의 두 아들을 또 소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오사의 큰 아들, 자, 얘는 어때요? 효를 위해서, 즉 얘는 효를 중요시해서 오사에게 가서 같이 죽었어. 둘 다 죽었어.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인 오자서는, 자, 이 오자서, 이 사람 뭐라고? 복수를 위해. 자, 복수를 위해서 도망쳤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오나라에서 오자서는 왕위를 노리는 함녀를 도와 자객을 시켜 오나라 요왕을 죽인 후 함녀를 즉위시켰습니다. 자, 함녀의 신임을 바탕으로 오자서는 여러 번 초나라를 공격해. 얘지, 그치? 얘가 누구한테 복수하겠니? 아빠와 형을 죽인 얘한테 복수를 하겠죠. 그래서 초나라를 공격해서 마침내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얜 죽었다는 거잖아. 그치? 초나라 평왕은 죽은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오자서는 이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갑자기 얘기가 호러로 가고 있다. 자, 갑자기 파헤쳐서 선생님이 여기를 평양이라고 썼네. 자, 지금 보니까 미안해. 평왕이지, 평왕. 갑자기 평양에 가고 싶었나 봐. 자, 평왕이에요. 그죠? 자, 이 평왕의 시체를 꺼냈대. 이미 죽었는데 얘가 복수할 필요도 없어. 이미 죽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꺼내가지고 300대의 매질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사실 아니죠.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이미 죽었는데 시체를 꺼내서 때리다니요. 그렇죠? 하지만 사마천은 뭐래요? 이러한 오자서의 행위를 작은 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큰 치욕을 씻은 것이다 라고 논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 사람 누구지? 사마천. 자, 이 사마천은요, 역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뭐라 그랬니? 마지막 단락을 한번 다시 우리가 가서 보고 올까? 자,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냐?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단순히 표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들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쵸?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지? 하지만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인물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야. 즉, 사사로운 작은 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봐봐.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효라는 그치? 효라는 그런 의리에 얽매여서 아빠랑 같이 죽었어. 하지만 얘는 아버지랑 같이 죽는 효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복수를 택함으로써 큰 치욕을 씻었다. 오히려 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보기 2 봐봐. 자, 보기 2에서 우리가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기억 봐봐. 인간의 선과 악, 정의와 불이라는 속성을 찾을 수 있구나. 지금 봤을 때 얘는 확실히 불이죠. 그렇죠?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 정의 아니야?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정의로운 사람들을 또 죽였어. 얘는 계속 불의한 사람이야. 즉,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라는 속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기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현실에서 준수해야 할 인과 예의 실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여기에서 인, 어진 거, 예의 차리는 거 이런 거 나오니? 여기서 인과 예는 찾아볼 수가 없죠. 얘들아, 죽은 사람 시체 꺼낸 게 예니? 아니야. 니은은 안 돼. 그 다음에 디귿. 여러 인물들의 총체적인 면모를 이해하여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는 지문이 약간 함정이었어. 너네가 여기서 보기만 가지고 하면 그래. 인물들의 얜 나쁜 애, 얘는 착한 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지문에서 이 부분을 찾아왔어야지. 자,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입니다. 자, 역시 마지막 단락.
지문에서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맨 끝부분에. 작가의 논평 부분에는 했지? 자, 여기에 인간의 총체적인 면모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봐. 인간의 총체적인 이해는 어디에 드러난다? 논평에 드러난다. 그런데 이 보기 1에서 논평은 어디 있어? 맨 마지막. 오자서에 대해서만 사마천은 논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마지막 부분 사마천은 이러한 오자서의 행위를 이러이러이런가 하고 논평했다라고 돼 있지. 즉 논평이 이루어지는 건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니은 디귿은 끝났어. 리을. 자, 리을은 보면요. 표면적인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 기준에 따라 인물을 평가하고 있구나. 자, 표면적인 행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사마천의 기준에서 이것은 큰 치욕을 씻은 굉장히 훌륭한 행위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마천의 주관적 견해가 그렇단 얘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기역과 리을을 골랐어야 되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는데,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시조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쫄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얘들아, 시조 있잖아. 이런 거 종종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시조 이거 언제 다 해석하고 있을 거야? 이번에도 여러분 뭐 시간이 모자랐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이런 데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자, 어떻게 줄일까? 너희들은 자기가 지문을 너무 꼼꼼하게 분석해서 글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 물론 그런 면도 있어.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제에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조가 나왔다. 오늘의 개념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 뭐냐? 시조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시조의 주제를 찾아야 돼. 어디서? 종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종장에서. 알았지? 자, 종장을 보면 그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선생님이 그렇게 풀 거야. 자, 기억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기억이 뭔데? 계몽적인 도덕 교과서야. 자, 계몽적인 도덕 교과서. 중요한 건 사마천은 이런 걸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얘들아, 계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교훈적이라는 뜻이야. 교훈을 준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에서 자, 교훈이라는 건 주로 뭐니?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야? 또, 임금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 아주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야? 계몽적인 도덕 교과서. 즉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시조를 찾으란 얘기지. 자, 교훈을 가지고 있는 시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뭐 바르고? 시조는 종장을 보라고. 선생님이 이 부분은요. 종장만 싹 뽑아봤어. 딴 거는 너희들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선생님이 종장만 압축해서 보여줄게. 같이 한번 보자. 자, 먼저 봐봐. 자, 1번 문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이게 종장이야. 아희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사말이요 라고 돼 있지.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자, 고국, 옛날 나라, 망한 나라야. 이미 망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이제 와서 물어봐서 무엇하리요 라는 얘기야. 이미 지나간 나라, 생각해봐야, 안타까워해봐야 소용없지? 자, 그러면 얘의 교훈은 뭐냐? 교훈이란다. 얘의 주제는 인생무상이지. 그치? 인생무상. 선생님 힘 너무 좋아. 자, 인생무상이야. 이미 지나간 거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2번 선택지를 보니까 날 다려, 나에게 자세히 나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너와 걔 거기에 가서 놀리라. 자, 논대. 이 시의 주제는 놀자 풍류야. 됐어.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자,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우러내어 가는고라고 돼 있지. 자, 여기서 녹수, 푸른 물이 푸른 산을 못 잊어서 울면서 가는구나. 자, 못 잊어. 뭘 못 잊어? 님의 사랑이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이별의 슬픔이야. 울었어. 슬픔이야. 여기 무슨 교훈이 있어? 응? 없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자,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얘만 보니까 모르겠어. 자, 모르겠다. 어떻게 하니? 이뿐. 얘를 찾아야겠죠. 그쵸? 자, 이뿐이가 아니고요. 자, 이뿐. 뭐야? 이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의 뜻을 찾아야겠지. 그치? 이 이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평생에 다시 못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윗줄에 나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위의 내용. 이때는 어때? 종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초장, 중장을 살짝 봐줘야 돼. 봐주니까 뭐라 그러니?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어버이, 즉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는 일을 다 해라 라는 거지. 즉 얘는 뭐야? 효라는 가치를 담고 있네. 이게 뭐야? 계몽적인 성격, 교훈적인 성격이죠. 4번이 답이야. 답 나왔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편명월 한 조각의 밝은 달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야? 자연 아니야? 자, 한밤중에 그 자연물만이 나의 벗이다. 자연 친화 사상 이런 게 드러나 있죠. 역시 여기에도 교훈, 계몽은 없다고 봐야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답은 4번인데 선생님 여기에서 좀 심화 하나만 더 가자. 자, 1등급 가는 거다 이거는. 자, 1등급 가는데요. 이거. 얘를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얘를 좀 주의해서 본다. 자, 이 시가 보면은 뭐야? 단순히 어떤 이별, 슬픔의 시이긴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알아? 자, 그냥 정말 남자와 여자, 이 사이의 사랑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 임금과 신하도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표현한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쵸? 님이라고 했을 때 진짜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지만 그 님이 임금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시에서는 이게 나왔어. 그치? 다행히 이 시에서는 이게 교훈적인 걸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릴 때 여러분이 3번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혹시 이거는 단순한 남녀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 사이의 사이가 아닐까? 그치? 충분히 이런 의심이 가능하겠죠. 자, 그럴 때 뭘 본다? 시인의 이름을 봅시다. 황진이. 아니죠. 그죠? 황진이는 임금신하 관계가 아니라 얘는 정말 사랑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훈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교훈을 찾을 때 요런 거 찾으라는 거. 시조에서는 종장을 보라는 거. 오늘 중요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꼭 기억해.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손민성, 우리 민성이가 올려줬어요. 아주 짧고 굵은 그런 이야기를 올려줬네요. 같이 한번 보죠. 자, 내 인생의 북극성을 띄워라. 네, 고도원의 잠깐 멈춤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내 인생의 북극성을 띄워라. 자, 우리 민성이가 공부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명언 타임에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 명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다 올려주고 있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야. 자, 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다. 선생님 잘 해석할 수 있어 얘들아. 그 정도 능력은 있다. 어쨌든 민성의 말에 따르면요. 자, 옛날부터 항해자나 순례자들은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벗삼아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즉 항해사. 바다에서 막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어떻게 찾아?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 인생의 항해사겠죠. 우리들에게도 자신만의 북극성이 필요하다. 북극성이 밝게 가슴에 떠 있다면 비록 길을 잃을 수는 있어도 결코 방향을 잃는 법은 없다. 꿈이 곧 내 인생의 북극성이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항로에서 그 어떤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훌륭하죠. 그렇죠?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은 뭐야? 여러분의 꿈이라는 거지. 결국 여러분, 내 인생의 북극성을 띄우라는 말은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꿈 다 있지?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의 꿈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20페이지입니다. 자, 인문 2의 두 번째 지문이죠. 자, 오늘은 있잖니. 지문 가기 전에 참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 선생님 오락가락해요, 지금. 자, 문제를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살짝 맛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보고 한번 오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 자, 봐봐.
위 글의 이방인들의 처지와 가장 유사한 것을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찾으면 신유형인가? 자,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밑에 보니까 무슨 개미, 뭐 악어새, 뭐 난리가 났다, 지금. 자, 이거 봐봐. 위 글의 이방인들의 처지. 즉,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동물들의 상황에 뭐 하는 거? 적용하는 그런 문제야. 결국 이거는 뭐니?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그치? 이거는 어차피 선택지는 한 줄씩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보면요.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보기의 상황은 뭐냐? 자, 현대사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요, 여러분이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반도에는 고대부터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의 옛날 상황이 나와요. 즉,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일들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즉, 그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6번째, 6번. 자, 보기를 위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역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지.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역시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비문학에서 점점 적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적용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자세히 봐야겠다. 그치? 거의 다 적용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다. 다행히 지문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지문을 볼 텐데, 자, 오늘 지문을 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팁을 주고 싶은 거는 뭐냐? 자, 지문을 읽을 때요. 선생님이 여름 이후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좀 빠르게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그래. 우리가 여름까지 가기 전에 모의고사가 몇 번 더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 잘 봐야 되니까. 자, 조금 빠르게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자, 오늘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 접속어를 통해 글의 흐름을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자, 접속어가 뭐죠?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앞의 문장과 혹은 앞의 문단과 그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시켜주는 말을 우리가 접속어라고 하죠. 이 접속어들을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글의 흐름을 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 글을 볼 때 이따가 다시 자세히 봐줄 거지만 일단 각 문단에 있는 첫 번째 문장들만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문장들에 접속어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단 볼까? 자, 첫 번째 문단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한반도에는 고대부터 다양한 종족과 민족이 정착하여 각기 나름의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냐? 한반도. 즉, 우리나라지, 그치? 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대? 고대부터, 아주 옛날부터 다양한 종족, 민족들이 정착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을 가보니까 이외에도 했어. 자, 이외에도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외에도, 즉 앞에 뭐가 나왔을 거야. 그것들 외에도 한민족의 구성원에는 중동의 아랍인까지 포함된다. 봐봐.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고 했어. 그 외에도 아랍인까지 있었대. 우리나라에. 자, 그 얘기는 뭐야? 이 외라고 했을 때 이는 뭐겠니? 이 앞에서 다양한 민족의 예를 들어줬겠죠? 그쵸?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라 그랬어? 지금 살짝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중국인, 북방 유목민족, 일본인, 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아랍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가 나와 있어?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은 뭐야? 자, 이렇게 한반도에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했다면 뭐예요? 자, 이들의 한반도 정착 과정은 순탄했을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금 궁금한 건 뭐지? 순탄했냐? 이거야. 얘들아,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의문문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서리법 아니면 뭐지? 자문자답이죠. 이거 뭐니? 스스로 물어본 거야. 순탄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줄 겁니다. 자, 대답 바로 뒤에 있어, 얘들아. 주로 물어보고 바로 대답해. 바로 뒷내용을 봐봐. 바로 뒷문장. 기록상으로 보아 결코 그렇지 않았다. 순탄치 않았다는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단락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럼은 뭐겠니?
순탄치 않았음이겠죠. 그쵸?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뭐야? 우리 문화의 다양화와 발전에 기여했다. 즉,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건 순탄치 않았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우리 문화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됐지? 자, 마지막 5번. 이처럼 뭐야? 결론이 나오겠죠? 그쵸? 이처럼 뭐야? 이방인들은 한반도에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자, 이처럼 이는 뭐야?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 얘기를 하겠지. 이거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할 거야. 그 구체적인 사례들처럼 이방인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뭐가 있지? 그러나가 있지. 자, 접속어. 자, 지금 선생님은 각 문단의 첫 번째 접속어만 봤어요. 하지만 자, 한 문단 안에 그러나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돼.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 있지. 선생님 뭐라 그래? A 그러나 B면 이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B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이들이 이처럼 기여를 했지만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러나 조선 왕조는 뭐라 그랬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부당한 차별까지 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 어때요? 와가지고 나름대로 막 거기 순탄치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여했는데 근데 조선에서는 이들을 차별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 전체 내용 이거야. 나머진 다 뭐겠어? 이런 내용들의 예들, 사례들,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겠지. 자, 그러면 봐. 4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그죠? 이게 뭐였지?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 지금 상황 우리는 파악됐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심지어 도움까지 줬는데 뭐니? 버려졌죠. 차별 대우를 당했죠. 인정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1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개미. 자, 지금 이방인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까? 이 사람들은 뭉쳤던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악어의 입안을 청소하고 먹이를 얻는 악어새. 이거는 뭐니? 서로 윈윈 관계죠. 그쵸? 공생 관계야. 악어는 이를 닦았고요. 그쵸? 악어새는 먹이를 얻었습니다. 좀 지저분한 것 같지만 이들은 이렇게 공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방인들과 우리가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초원에서 살다가 잡힌 후 길들여져 야성을 잃은 맹수. 자, 이방인들이 이 맹수일까요? 이 사람들이 길들어졌나요? 아니면 야성을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나요? 그런 내용 안 나와 있어. 4번, 물 위에서는 우아하나 물 밑에서는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백조. 이건 뭐니? 요새 광고에도 있더라. 백조가 그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하지만 물 밑에서 어떻게 해? 뜨려고 살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치? 막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 이방인들에서 찾을 수 있니? 이방인들이 막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한데 막 속에서는 막 이러고 있니? 그런 거 찾을 수 없죠. 4번 안 돼. 답은 5번이야. 자, 뒤늦게 무리에 합류하여, 그쵸? 원래 한반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왔어. 뒤늦게 합류해서 공을 세웠지만, 어때? 대우를 받아? 못 받아.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어. 그런 들깨와 같다. 4번의 정답은 5번이지. 됐지? 선생님이 좀 잠깐 오바를 했더니 더 올라 그러네. 자, 5번 가자. 자, 5번 문제 봅니다. 자,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니 얘들아? 현대 상황에 적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한반도에는 고대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자, 왜 그렇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고요. 그래서 대륙에 있는 사람들, 해양에 있는 사람들, 멀리 섬나라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 마구마구 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북방 유목민족, 그지? 그리고 이런 대륙 세력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 대변되는 해양 세력도 피난, 귀순, 자발적 선택 등의 사유로 정착해서 오늘날 한민족으로 지칭되는 구성원의 일원을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 사례들이었죠. 그 외에도 아랍인을 드는 거야. 두 번째 단락 봐봐. 자, 이 아랍인들, 한민족의 구성원에는 중동의 아랍인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자, 이븐 쿠르다지바와 알 마스오디가 남긴 오늘 선생님 약간 좀 이거 잘 굴러가. 선생님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살짝 긴장하는데 느끼지, 그치? 오늘 잘했어. 이븐 쿠르다지바와 알 마스오디가 남긴 중세 아랍 문헌의 기록이나 아랍인의 형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주, 계릉의 무인성 등은 아랍인들이 신라 때부터 정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정부의 공식 행사에 매번 회회인으로 표현된 아랍인 대표가 초대받아 참석했는데, 자, 이건 뭐야? 정부의 공식 행사에 아랍인을 불렀다고? 이 사람들의 지위가 높았다는 얘기겠지. 자, 이는 한반도 내에서 아랍인 집단의 영향력이 커져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기도 했다. 선생님 아까 조선시대에 차별받았다면서요? 자, 뭐야 이거는 조선 초기잖아. 조선 초기만 해도 이랬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니까 그렇다면 순탄했을까? 이거였잖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특히 조선 왕조에 와서 이방인의 정착은 가혹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단적인 사례로는 자, 이들이 힘들었다는 것, 희생당했다는 것을 역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시로 누가 있어? 거란이나 몽골족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지? 다 예시야. 그 뒤에 뭐 어쩌고 맨 그 이 단락의 끝부분을 보면 가령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워 고위간직을 하자거든 이주 일본인에서 일본인의 예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여했다. 역시 여기에도 뭐가 제시되니? 예시가 있죠.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는지. 이주거란이는 뭐니? 고려의 유기, 가죽 제품의 제조, 의복 문화의 수준 향상 이런 것들에 기여했고요. 유목민족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한반도에 육식 문화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선생님 고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자, 이 유목민족이 오면서 육식 문화가 확산됐다. 내가 정말 만나서 절이라도 하고 싶다. 자,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인에 의해서 농업기술이 보급됐다. 됐지? 역시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이 글의 특징, 여기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물어봤다면 뭐가 나왔겠어?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을 거야. 자, 이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뭐가 나와 있었죠? 그러나 조선 왕조는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를 포용하지 않았고 부당한 차별을 했다. 즉 이들의 문화를 포용하지 않았고요. 차별했고요. 그렇죠?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닌 그들로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상황을 5번 문제 보기와 우리가 연결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2007년 최근이에요. 현대 상황에 연결을 짓는데 2007년 8월 18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 자 봐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한국, 자 니네는 다민족적인 성격을 지녀. 그래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거야. 이거 좋은 줄 알았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야 좋은 걸로 알고 살았지만 이건 알고 봤더니 이런 이미지는 극복해야 될 이미지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고서의 주요 조치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소홀히 처리했던 한국 내에 사는 모든 인종,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것, 즉 가르치라는 겁니다. 모든 그런 다민족, 다양한 민족들에 대해서 교과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라. 즉 이것을 교육해라 라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관심을 가지란 얘기지. 그리고 또, 자, 이주 노동자 및 이주 여성과 혼혈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1번 봐봐. 자, 조선 왕조나 한국 정부는 모두 이방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구나. 자, 어때요? 맞죠? 조선 왕조의 부분 뭐라 그랬어?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있었고요.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교과서에다 그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라고 시킨 겁니다. 2번, 현대 한국 사회도 조선시대처럼 이방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서는 그들을 우리로 인정하라는 조언으로 이해할 수 있군. 자, 아까 이 글의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그들로 머물게 되었다는 거잖아. 이거를 지금 봐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 그들로 머물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4번, 자, 한국의 과거 다민족적 측면의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의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는 뭐야? 우리는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옛날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 아니죠. 이미 한반도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우리는 다민족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단 얘기야. 자, 그러니까 4번
맞죠. 그쵸? 자, 5번. 조선시대부터 경제구조나 생활방식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죠. 현재 한국은 이방인의 정착이 어려운 나라.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은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보겠어. 자, 위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위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뭐가 나와 있냐? 가만히 보니까 아랍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동아시아 교역을 독점하면서 신라가 국제무역의 중심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주로 아랍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랍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문서에도 남아있고 탈로도 남아있고 뭐 초상화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랍인과 관련된 거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어디가? 글 다 읽을 거야 또? 다시?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자, 이 부분만 보면 되죠. 그치? 이외에도 아랍인이 있었어. 아랍인에 관련된 내용을 찾습니다. 자, 적절한 거를 찾아. 1번, 아랍인의 정착, 한반도 의복 문화의 발전. 얘들아, 문화 발전과 관련된 부분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지. 자, 기여한 거의 예시를 보니까 의복 문화 누가? 거란인들이 기여했습니다. 아랍인 아니야. 1번 땡. 그 다음에 2번, 아랍인들의 정착이 누적되어 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했어. 자, 보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니? 밑에서 셋째 줄 봐봐. 보기에서.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위상이 높아진 거죠. 본문에는 아까 뭐가 있었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이 단락을 보니까 정부의 공식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됐어. 맞네. 2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3번. 이건 뭐지? 아랍인의 정착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결합의 계기가 됐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해양과 대륙이 결합했다?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자, 아랍인들의 외양이 형상화된 것은 고분벽화야? 고분벽화가 어디 있어 여기? 어디에 있다 그랬어? 처용탈, 초상화, 무인석 이런 것들에 남아있다 그랬죠. 고분벽화 없어. 5번. 자, 이건 뭐야? 이 문헌 자료는 아랍 측에만 존재한다. 그럴까요? 이 자료가 아랍에만 존재할까요? 어디 있어 얘들아?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의 문헌에도 남아있죠. 그래서 회회인들이 초대받아서 참석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문헌, 자료, 문헌은 아니지만 무인석도 있잖아. 결국 뭐니? 아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봐봐. 오늘 다 뭔가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 어렵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거 방법 다 써먹어봐. 접속어를 바탕으로 해서 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본다든가 첫 문단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본다든가 이런 걸 하면 너희들 더 이상 비문하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 또 2개 나갈 거야. 자, 지문 2개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